여러분 요즘에 그 서점 가보셨나요? 특히 요즘에 서점에 사람이 좀 많아졌다고 하죠.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 출판 또 서점 업계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는데요. 작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직접 글을 쓰는 사람에 대한 궁금증, 그리고 나도 한번 글을 써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. 직업의 세계 시간에 이 작가의 일상, 작가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시죠.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작가분을 만나셨다고요? 네, 에세이를 쓰시는 작가분이라고요? 맞습니다. 이 에세이를 주로 쓰는 백가희 작가라는 분을 만나고 왔는데, 네. 이분은 2016년에 그 네. 독립출판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2017년 당신이 빛이라면이라는 책으로 이제 정식 출판을 하게 되면서 작가로 활동을 한 분이었는데, 이분의 작가 그 데뷔 스토리를 좀 들어보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. 원래 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. 사진 찍는 걸 좋아했답니다. 그래서 이제 SNS에 사진만 올리면 좀 밋밋해서 글도 함께 적었는데 이 사진보다 글이 더 반응이 오. 좋고 약간의 팬덤도 생길 정도로 좀 인기를 그래요? 얻었다고 해요.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이 좀 쌓이면서 한번 책으로 엮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독립출판을 시도하게 됐고 지금까지 작가로 활동하는 분이었습니다. 백가희 작가님, 네. 2016년부터 독립출판을 해보셨다고. 근데 독립출판이라는 게 출판사가 이렇게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그렇죠. 혼자서 A부터 Z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떻게 보면 이제 혼자 책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 주변에서도 이제 독립출판으로 책을 낸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네. 이 책 내용부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표지, 종이 그리고 그림 등등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작업이었고요. 독립출판 순서를 좀 보니까 우선 어떤 책을 쓸지 이 책의 키워드가 될 주제를 정하는 게 첫 번째였고 네. 이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를 기반으로 목차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원고 작성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원고가 마무리되면 스스로 또 교정 교육을 거쳐서 디자인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내지와 표지 디자인을 직접 했고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인쇄소를 찾아서 맡겨야 되는데 네. 이 인쇄소를 정해서 맡길 때 책에 쓰일 내지 종이와 표지 종이도 이때 선정을 하게 됩니다. 보통 이제 인쇄소 맡기면 제작하는 기간 한 2, 3주 정도 걸리고 이 작업 중에 뭐 잘 모르거나 자신이 없는 부분은 뭐 외부에 맡겨도 되는데 혼자 감당하기에는 좀 비싸잖아요. 비용이. 그쵸.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스스로 해보는 게 이게 독립출판의 묘미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디자인, 종이의 질감, 그 종류, 표지 하나하나 다 본인이 선정을 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재미가 있을 수 있고 네. 오롯이 그 작가의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굉장히 힘들답니다. 그렇죠.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하려면. 그러면 출판사와 일할 때는 당연히 편하긴 할 텐데요. 그렇죠. 보통 이제 뭐 어떤 책을 쓰고 싶다고 하는 이제 뭐 정리된 파일이 있으면 네. 그 제안서를 직접 출판사에 제안을 해서 투고하는 방법도 있고요. 뭐 출판사로부터 책을 쓰자는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의 네.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출판사에서 미팅 제안이 온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미팅을 해서 의견이 잘 맞으면 계약을 한 후에 1차로 이제 샘플 원고를 보내고 그 뒤에 이제 편집자와 소통과 조율을 거쳐서 책을 완성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. 이제는 출판사에서 이제 제안을 받는 위치까지 오셨다라는 그렇죠. 거죠. 이게 또 중요한 거네요. 근데 이제 책을 팔면 어느 정도나 과연 작가에게 남을까? 아무래도 이제 좀 경제 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. 네. 수입은 어느 정도일까요? 보통 이제 뭐 아시다시피 책은 몇 세를 찍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. 네. 예전에는 뭐 1세를 한 3,000부 찍는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 2,000부 정도 그것도 이제 출판사와 조율을 해서 정하고요. 그 쇠라는 게 한 번 인쇄할 때 맞습니다. 몇 권을 찍어내느냐 그 단위죠. 그렇죠. 이제 보통 이제 책을 계약할 때 판매 부수에 따라서 뭐 10%나 아니면 15% 정도 출판사와 인쇄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작가의 인지도 그리고 뭐 그 전에 몇 권을 출판을 했는지 이 경력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이 수익 구조도 보니까 출판사에 따라서 이제 출판 수입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뭐 일세 발행할 때마다 주는 곳이 있어서 이게 회사원처럼 따박따박 이제 주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걸 뭐 분기별로 주는 곳도 있고 새가 바뀔 때마다 주는 곳도 있고 제가 책을 냈던 출판사는 연락이 없네요.
아, 이제 정산 좀 많이 받아가라는 연락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. 이제 또 붐이 일어나니까 네. 연락이 올 아, 겁니다. 이거 참 뜸해졌습니다. 근데 그 에세이라는 게 어떤 이제 작가의 생각을 담는 거기도 하고 네. 시대에 따라서 그 인기 주제도 다르더라고요. 뭐 동기부여, 사랑, 아니면 때로 이제 감정에 대한 어떤 위로 이런 걸 수도 있겠고. 요즘은 어떤 게 대세라고 합니까? 한때 이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좀 대세였다면 최근에는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서 1인 가구가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한 내용이 인기라고 하고요. 아무래도 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혼자 살아가는지를 궁금해 하잖아요. 네. 이런 호기심이 뭐 책에도 좀 반영된 거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역경과 고난을 겪고도 나는 괜찮은 어른이 됐다라는 이제 잘 살아남았다 이런 조언을 담은 이야기도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. 아하, 조언을 담은 이야기도 사람들이 또 찾아서 보게 되는 거고. 근데 에세이라는 게 사실 공감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그 공감되는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. 이거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네. 이분이 이제 사랑을 주제로 에세이를 좀 많이 쓴 분이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종류가 좀 많잖아요. 네. 뭐 연인과의 사랑이나 아니면 뭐 동지애 그리고 부모와의 사랑. 요즘에는 많죠. 이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니까 이 동물과의 사랑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주제를 잡고 글을 쓰기 전에 이 사랑의 종류를 분류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. 그렇게 어떤 사랑들이 있는지 먼저 분류를 하고 그 사랑 이야기를 풀어내면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에세이를 좀 쓸 수 있는 팁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글 쓰시는 분들은 그거 하나하나도 마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제조업의 재료들처럼 미리미리 다 분류를 해놓고 그렇죠. 어떤 걸 어떻게 조립할까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. 이번에 한강 작가도 보니까 그 단어 하나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이제 직장인처럼 일을 하시는 거는 아니고 뭐 9 to 6, 9시 출근, 6시 퇴근 이런 것도 없을 테고요. 네. 주로 언제 작업을 합니까? 어떻게 글을 쓰게 될까요? 이분의 최근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요즘 신작으로 낼 여행 에세이를 쓰고 있어서 네. 글쓰기 작업은 매일 하는 편이었고요. 또 이분이 요즘에 나온 그 서비스인데 메일로 한 편의 글을 보내는 그 메일링 연재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. 아, 사람들이 나 그 레터를 받아보고 싶어요. 그렇죠. 아하. 뭐 소설이나 에세이를 이제 매일 글로 좀 받아보는 서비스인데 매일 아침 이제 9시에 일어나서 글을 쓴다고 하는데 이 서비스를 이제 월, 수, 금 이렇게 하는데 이 글 쓰는 작업만 해도 한 4시간 정도 하루에 한 편 쓰는데 그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. 이제 연재가 없는 뭐 화요일이나 목요일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작품을 구상하고 그리고 또 계속 글쓰기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. 글 쓰는 게 진짜 고통스러워요. 아이디어 떠올리는 것도 힘들고. 써보셨으니까 또 그렇죠. 아시죠? 저도 매일 이거 성공예감 미디어입니다. 오프닝 때문에 그냥 머리를 짭니다.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특히 작가분들한테. 그렇죠. 이분이 이제 사랑 이야기를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신의 경험이 특히 에세이는 그렇잖아요.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데 옛 연인과 뭐 있었던 일이나 그때 감정을 끄집어내서 글을 쓰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만큼 지나간 사랑과 연애를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네. 그 경험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 보였고요. 이분이 그리고 몇 개월 전부터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좀 급전이 필요해서 그 알바를 시작했는데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뭐 손님들 그리고 일하는 사장님이나 동료들이 있잖아요. 이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서 글을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. 그래요. 다양한 경험. 또 창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충도 많이 겪게 될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이제 작가라는 직업이 시간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스스로 계획을 잘 세우고 통제하지 않으면 굉장히 나태해지잖아요. 이런 부분은 좀 단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분의 말로는 시간표를 잘 짜야 좋은 글을 쓸 수 있고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든지 세상을 겪을 때도 이제 글 쓰는 거랑 또 연관을 지어야 되는 거고요. 또 요즘에 소설도 챗 GPT가 써주는 시대 아닙니까? 그렇죠. 이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에세이 작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저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질문을 했는데 챗GPT가 나왔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제 뭐 그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좀 엮고 싶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많은데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책을 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안에서 단순히 자신의 얘기만 좀 뭐 늘어놓기보다 이 독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뭐 교류할 수 있는 글을 쓰는 작가가 미래에는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. 진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글들. 예.
강홍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